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안산 장상지구에 신안산선 장하역이 신설되면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3기 신도시로 지금 조성될 곳이 대표적으로 이제 왕숙, 그리고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의 과천, 그리고 안산 장상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산 장상지구에 어떤 교통망이 예정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 건데요. 안산 장상지구 지구의 개요를 좀 보면 2026년 말까지 준공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약 67만 평 면적의 조성이 될 거고, 그 중에 약 210만 제곱미터, 95% 이상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상에서도 보시면 자연 녹지 지역에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안산 장상지구가 조성이 될 예정이죠. 개발 제한구역 해제 조건 알고 계시죠? 인구, 산업, 교통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는 곳, 인구 유입이 꾸준한 곳들에는 이렇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개발되는 사례들이 3기 신도시에서 대거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입지 여건은 안산시청까지 이제 5km 정도, 그리고 서울시 경계에 인접을 하고 있고, 해당 지구로 신안산선 역사 신설이 예정되어 있고, KTX 광명역도 인접을 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국도 42호선 등 광역교통 여건이 매우 양호한 지역이다. 또한 시흥 그리고 기존 안산 도심 연결 개발축 선상 위치해 있는 지역이고, 따라서 새로운 성장의 거점 지역으로서 개발하겠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어디든 그래서 투자의 기본은 이런 개발축, 교통축 파악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신안산선 역사 신설역이 바로 장래역이었던 장하역이죠. 네, 신안산선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광명에서 이제 목감 지나서 성포역 사이에 장하역이라는 역이 원래 장래역이었습니다. 네, 확정된 역이 아니었죠. 근데 3기 신도시 안산지구 개발이 확정이 되면서 해당 지역 장하역을 이제 확정역으로 편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라인에서 또 장래역인 곳들이 이제 매화역, 학원역도 있고요. 그리고 국제테마파크역도 장래역이었는데 최근 이제 송산그린시티 개발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결국 우리나라 개발 방향인 TOD 개발,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 방식 방향에 맞게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를 개발하면서 신안산선 같은 광역교통망의 신설역을 확정시키면서 교통망을 깔아준 겁니다. 광역교통망, 교통결절점을 활용한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개발될 수 있는 곳들, 은 결국 광역교통망, 교통결절점, TOD 개발 방향의 조건이 부합하는 곳들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장하역 신설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사업의 개요에서 이제 사업 배경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최근 안산, 시흥, 화성시 등 수도권 남동부 지역 장래 대규모 택지 개발 및 신도시 개발 등 광역적 공간 구조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교통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 여건을 반영해서 국토부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을 추진했고, 해당 노선은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 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착공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장하역 신설의 사업 목적을 명시를 합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통과하는 지역에 향후 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바,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하는 추가 역사를 설치해서 개발 지구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 및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네, 즉 결국 안산 장상지구라는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 사업과 연계하는 추가 역사인 장래역이었던 장하역을 설치해서 해당 지구 주민 교통 편의 및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사업을 위해서 장하역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장상지구 만들면서 필요해지니까 장래역이었던 장하역을 신설역으로 확정을 하고 노선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 장래역으로 예정되어 있던 것들이 생기고 필요할 때 장기적인 계획에 있던 것들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 좀 변경이 된 거냐면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신안산선 노선도에는 장하역이 장래역이었죠. 근데 이제 정확한 신설역으로 체크가 되면서 해당 구간 노선에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매화나 학원에는 장래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국제테마파크역도 지금 장래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2구간은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협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네, 국제테마파크역도 이제 확정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노선 변경된 내용을 조금 보면요. 원래는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보면 목감역에서 성포역까지 파란색 라인으로 신안산선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안산 장상지구 개발 사업에 장하역이라는 장래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한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네이버 지도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안산 장상지구 이렇게 섹터 벌써 찍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신안산선 라인 보이시죠? 보시면 기존 원래 계획의 신안산선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안산 장상지구 내에 역이 생길 수 없는 노선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노선에서 안산 장상지구에 장하역이 생겨서 통과할 수 있게끔 약간 옆으로, 네, 우측으로 노선을 이동시킨 겁니다. 사업 내용을 좀 보면 본선 1구간 중에 이제 장하역 신설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시면 금회 변경 구간에서 장하, 금회 신설역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제테마파크역도 네, 반영이 됐죠. 신안산선은 지금 2024년 개통 목표로 열심히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왜 변경했는지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데요. 안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에 따라서 장상지구 서측으로 통과하던 기존 노선을 동측으로 변경해서 해당 지구를 경유할 수 있도록 선형 변경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게 쉽게 보이실 텐데요. 파란색이 기존 노선입니다. 기존에는 원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던 신안산선 노선이었는데 장상지구 개발 사업에 장하역이라는 장래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쪽으로 약간 우회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안산 장상지구 내에 장하역이라는 신설역이 생길 예정이죠. 안산 장상지구 토지이용 계획원을 좀 보시면요. 역 주변에 이제 TOD 개발 방향 맞춰서 역 주변은 고밀도로 상업지들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안산천, 요 파란색, 요 안산천 흐르는 거 보이실 겁니다. 네, 안산천 주변은 전부 이렇게 녹지로 공원화 시키면서 도시를 개발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도시 개발의 트렌드입니다. 안산 장상지구 조감도를 좀 보면 이렇게 천변으로 공원화되면서 그 주변으로 이제 네, 도시가 개발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안산 장상지구뿐만 아니고요. 다른 3기 신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양주 왕숙지구 토지이용 계획원 좀 보면요. 남양주 왕숙지구에도 왕숙천, 천이 흐릅니다. 근데 그 천변으로 지금 다 녹지, 공원화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 이 하천으로 왕숙지구는 약간 경계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도시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하천 지나가는 쪽은 녹지, 공원화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네, 도시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 보실 수 있고 하남 교산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산지구도 이렇게 천이 가운데 흐르면서 그 천 주변으로 이렇게 공원화 시키면서 도시를 만들고 있죠. 안산 장상지구도 그 역시나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요. 친환경이 트렌드입니다. 네. 하천, 소하천 절대 없애지 않고요. 그냥 국어 같은 곳들도 하천으로 만들면서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좀 알고 투자에 접근하신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요즘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부터 도시 개발의 키워드는 아주 간단합니다. 친환경, 그리고 교통, 그리고 일자리, 자족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 갖춰지는 곳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남양주 왕숙지구 토지이용계획안 보면서 이렇게 하천이 도시의 경계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시가 만들어질 때 그 도시의 섹터를 결정하는데 작용하는 역할을 두 가지가 합니다. 하나가 인위적인 경계선이고요. 하나가 자연적인 경계선입니다. 자연적인 경계선이 바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하천. 네, 이런 하천이 권역을 좀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인위적인 경계선이 바로 도로입니다. 특히나 고속화도로, 네, 굉장히 넓은 광로이거나 이런 경우에 양쪽 이제 도로가 지나는 곳의 양쪽 지역을 단절하는 효과, 병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안산 장상지구 같은 경우도 보시면 도로가 도시가 만들어질 때 경계 역할을 했다는 게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여기 서해안고속도로가 있죠. 네, 서해안고속도로 지나는 라인으로 도시가 경계가 생겼고 수도권 제1순환선이 지나는 라인 그리고 이 노란색 42호 국도 네 그리고 이 영동고속도로 이 라인 안으로 딱 장상지구 섹터가 잡혔죠.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도 이런 도로들이 딱 도시의 경계 역할을 하면서 안산 장상지구가 개발되고 있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하천 같은 것들을 도시 개발의 경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내용을 알고 투자에 접근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지금 보시면 안산 장상지구 들어간 곳의 광역교통망, 도로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 보이실 겁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거기에 국도 42호선까지 굉장히 교통 요지에 있던 곳에 안산 장상지구 주변에도 많은 일자리가 포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런 네, 광역교통을 가지고 있던 곳에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안사선 노선과도 연계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위치에 장상지구가 개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산 장상지구로 장하역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선을 약간 오른쪽으로 우회했다고 보시면 되고 안산 장상지구 내에 장하역이 이 정도 위치에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럼 장상지구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네, 역 주변에 있는 네, 역세권 반경 내의 주택 단지들 분양할 때 노려보시면 좋겠죠. 같은 장상지구 내에서도 입지에 따라서 추후에 아파트 가격, 미래 가치는 달라질 겁니다. 제가 꾸준히 얘기 드리고 있듯이 앞으로는 이렇게 딱 교통 결절점, 광역교통망 들어가는 대장단지들 보셔야 아파트 주택 가격 방어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기 신도시들 토지 이용 계획안들 발표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입지에 어떤 아파트가 나올지 예측도 해보시고 그런 곳들 분양하는 거
눈여겨보고 계시면 더 좋겠죠. 지금 안산 장상지구도 새롭게 생기는 신안산선이라는 노선 안에 개발이 같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어디든 투자자 입장에서 개발될 수 있는 것을 찾으실 때는 교통축, 개발축 파악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 안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래 기존 시흥 안산 지역의 교통축, 개발축은 이 4호선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4호선 라인 따라서 도시들이 만들어졌고 개발이 되어 왔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시흥 안산 지역에 새로운 교통축이 계속 생겨났죠. 하나가 이제 서해선, 네, 소사원 시선과 대곡 소사선. 네, 그래서 새롭게 생긴 이 서해선 라인에 또 새로운 도시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교통축이 생기면 그 교통축 따라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성되고 있는 게 이제 신안산선인데, 신안산선 노선에도 이제 안산 장상지구 같은 도시 개발이 또 추가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우리나라 전체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방향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획은 계획대로 된다는 말 굉장히 자주 쓰는데요. 국토종합계획에서 언급한 그대로 결국 됩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인구 감소 시대이기 때문에 집약적인 도시공간 조성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내용을 딱 아주 심플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요 그림 한 장이 결국 TOD 개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점 지역들 고밀도로 집중 개발하고요. 그리고 교통축 따라서 개발하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녹지 자연공간으로 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축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인 거고요. 여기서 언급했던 내용들 지금 다 그대로 되고 있죠. 도시재생, 도시 내 미이용, 저이용 토지 유휴부지 활용 등, 요즘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공공재개발, 그리고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해서 주택 공급하겠다 언급 계속되고 있죠. 결국 계획은 계획대로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그 지역의 개발축, 교통축 파악하시면서 그 중에서 거점 지역들, 교통을 지닌 지역들,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 보시는 게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 계획은 계획대로 됩니다. 장래역이었던 장하역이 안산 장상지구라는 3기 신도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생겨나죠. 또 장래역이었던 국제테마파크역이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모 결과 반영이 됐죠. 테마파크역이 이제 북측으로 좀 바뀌고 뭐 차량기지 내용도 좀 변경되고 한 신안산선 실시계획 내용이 송산그린시티 그리고 국제테마파크 사업 관련해서도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이미 상위 계획에 있고 연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 송산 화성시청 향남으로의 연장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시면 되겠죠. 추후에 신안산선이 송산 지나서 향남까지 연장이 되게 된다면 이 주변 지역에도 어떠한 일이 생길지 예측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산역 그리고 송산그린시티 연장 계획 있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으신가요? 추후에 추가적인 언급이 필요할 때가 오면 따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이렇게 계획은요, 사업이 많이 진척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변경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신안산선 같은 경우도 장하역이 장상지구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당초 노선과 변경이 됐죠. 그래서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투자 타이밍에 따라서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 초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국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초기인 만큼 더 저렴한 가격에 선점해서
정말 그 계획대로 똑같이 진행이 돼서 좋은 투자를 하신 거라면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 있겠죠. 반면 이제 시간 지나서 변경될 확률이 굉장히 낮은 타이밍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당연히 가격이 올랐겠죠. 하지만 더 확실하다는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타이밍에 따라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최고의 투자다라고 딱 결정짓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미 계획 다 알고 나면 그게 무슨 투자냐라고 하시는데, 계획이 알고 나서 그리고 그 계획이 실행되고 나서도 투자 타이밍은 분명히 있습니다. 소문 단계에서도 한번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고요. 착공하면 또 오르고요. 준공하면 또 오릅니다. 그런 타이밍이 있고, 이런 철도 사업, 뭐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투자 타이밍은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들까지 좀 고려하신다면 앞으로 이렇게 추가적인 개발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곳들이 분명히 아직 남아 있겠죠. 지금 벌써부터 시흥, 광명, 뭐 하남 같은 곳들에 추가적인 공공주택지구, 도시 개발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벌써 또 들썩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수도권 내에서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곳들은 결국 개발 제한구역 해제밖에 답이 없다는 거 아실 거고, 그런 곳들 중에서 무작정 그런 소문만 듣고 섣불리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 있을 때 묻지마 툭이 아닌 정말 똑똑하게 정확한 정보 토대로 투자하셔야 하는 게 맞겠죠. 추후에 필요한 시점이 오면 신안산선 화성으로의 연장 관련 내용은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